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주 온 지 4일 만에 일을 구하고 7일 만에 집을 구한 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제가 호주에 올 때 300만 원을 초기 자본금으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호주에서 일을 구하기 전까지 절대로 관광이나 여행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오게 됩니다. 제가 호주 올 때 계획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농장이나 공장에 취업을 해서 세컨을 딴다 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컨을 땄으면 농장이나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던가 아니면 시티로 옮겨서 이제 잡을 구해서 일을 하던가 약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1순위는 사실 농장이나 공장에 취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농장이나 공장에 되게 쉽게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 그거는 저의 착각.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호주에 왔는데 제가 호스텔을 9일을 예약해놓고 왔거든요. 이 9일 동안 나는 농장잡도 구하고 내가 집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둘째 날부터 제가 농장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서 농장에 이메일을 넣고 이력서를 넣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알아봤던 워킹 호스텔에도 막 이력서랑 메일을 엄청 넣었어요. 근데 이게 이력서를 넣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계속 그 작업만 했던 것 같아요. 농장 사이트 찾아서 이력서 넣고 메일 보내고 이거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주변에서 일단 농장 잡은 직컨을 하는 게 직방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농장은 직컨을 하러 가는 애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메일을 잘 안 본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이메일 답장이 오더라도 한 두세 달 뒤에 온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떡하지? 진짜 연락이 안 오네? 약간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차가 없어도 농장 직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오일 쉐어를 구해서 농장 직컨을 간다. 오일 쉐어 같은 경우에는 카톡 오픈 채팅방이나 썬브리즈번 이런 데서도 많이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쉐어를 구해서 그 지역에 가서 직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농장이 많은 지역에 무작정 가서 집을 구한 다음에 직컨을 한다 이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하루 날 잡아서 직컨을 돌리고 온다 이거였어요. 사실 차가 없어도 이렇게 직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긴 한데 저는 진짜 극 I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일 쉐어를 구해서 그 누군가랑 직컨을 간다?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지역 이동을 아예 해서 거기서 집을 구해서 농장 직컨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제 아는 언니가 알려준 방법인데 저는 약간 겁쟁이라서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 이동을 해서 내 짐을 다 들고 이동을 했는데 집은 구했는데 잡은 못 구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시도를 못했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렌트카를 대여를 해서 하루 날 잡고 직컨을 하러 간다. 이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괜찮은 방법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렌트카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제 차선도 반대고 왼쪽에 핸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어요. 네, 제가 직컨을 하지 못한 변명을 애써 하는 중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농장 직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컨을 못했어요. 직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만 주구장창 돌렸는데 답장은 안 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서 이제 썬브리즈번을 다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썬브리즈번에 올라오는 농장 광고라고는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아는 악명 높은 카불처랑 번다버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옛날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미용 일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미용 일을 했었는데 딱 썬브리즈번에 뷰티샵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해서 봤는데 위치도 나쁘지 않고 나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드린 다음날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일단 동네가 너무 예쁘고 평화로웠고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샵에 갔는데 매니저님을 뵀는데 매니저님이 일단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성격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약간 나름 인복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고 그날 바로 이제 매니저님께 저희는 데모라고 하는데 트라이얼을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께서 그러면 오늘 온 김에 그냥 한두 개라도 하고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왕 온 김에 그날 약속도 없었거든요.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버스비라도 벌자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하필 그 샵으로 출근을 하고 있던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빵꾸가 나면서 제가 그 선생님의 대타를 그날 하루 종일 뛰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운이 좋았죠. 제가 운이 되게 좋았고 그렇게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날부터 4일차부터. 그리고 7일 만에 집을 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일을 구했으니까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호스텔이 5일 정도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집을 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막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브리즈번 시티 내에서 독방을 쓰려고 하면 280불에서 300불 정도 최소를 잡았어야 됐고 그리고 제가 있는 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독방은 280불 정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주에 280불 정도면 한국 돈으로 오늘 환율로는 한 주에 26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한 달로 하면 104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방값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매주, 매달 낸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매니저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집이 너무 비싸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매니저님께서 본인 집에 방이 하나 남는데 유니쌤만 괜찮다면 자기 집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독방인데 주에 200불.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주에 200불이고 방도 되게 컨디션도 좋아. 그리고 심지어 일하는 곳이랑도 가까워. 안 갈 이유가 없어. 근데 제가 제일 망설였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일도 한인샵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한국 사람이야. 근데 집조차도 매니저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한인 쉐어를 하는 거고 집에 나랑 매니저님 둘밖에 없는데 내가 호주에 온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아무리 매니저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일적으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까지 같이 공유를 한다? 내가 매니저님을 집에서도 봐야 된다?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괜히 들어갔다가 매니저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껄끄러워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고민을 모두 다 무시하고 넘겨버릴 만한 이 주에 200불이라는 이 메리트가 너무 큰 거예요. 주에 200불에 이 정도 방 컨디션? 정말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호주에 온 목적이 1순위가 돈이었거든요. 근데 돈을 세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메리트인 거예요. 주에 200불이.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엄청 많이 물어봤는데 그냥 들어가라. 매니저님이랑 같이 사는 거 네가 좀 참고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주에 200불인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샵이 다행히 거의 외국 손님들이 90%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영어도 많이 쓰진 않지만 영어도 쓰긴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여기 샵에서 일을 하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돈도 세이프를 해서 이제 차를 사자. 이런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 4일 만에 일을 구하고 7일 만에 집을 구하게 됐는데요. 일단 제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최대한 모은 다음에 차를 사는 게 목표고요. 차를 산 다음에는 쉬는 날에 농장이나 공장 직원에 가서 일을 구하고 세컨을 먼저 취직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실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게 빠르게 일과 집을 구한 케이스예요. 제가 호주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일을 못 구해서 자기 진짜 한국 돌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초기 자본금이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일단 영어를 잘해야지만 조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라고 하면 초기 자본금을 조금 많이 넉넉하게 챙겨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 구하기가 진짜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호주에 워홀을 오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만큼 경력이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돈도 없고 경력도 없으면 살아남기가 사실 조금 빡세요. 빡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돈 아니면 영어. 둘 중에 하나는 꼭 챙겨 오셔야 돼요. 아니면 저처럼 정말 확실한 기술이 있으시다면 괜찮은 일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술이 없고 경력이 없고 영어가 안 되고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4일 만에 일을 구하고 7일 만에 집을 구한 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그 일로 너 대체 얼마 버는데 주에 얼마 정도 버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내가 돈을 세이프하고 있는지, 얼마 정도 내가 돈을 쓰고 돈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